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선원의 실상을 지난달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나서 가해 선장 등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댑니다. 베트남인 선원 22살 A씨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갈치잡이 어선에서 일한 A씨는 선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선장이 바다에까지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Trước ấy là không kêu em đến ăn rồi, trước ấy xô xát đánh đập em và xô xát em rồi xô xát em trước sau em nữa sau đi ông ấy xô em nữa xuống biển ạ. 지난해 9월부터 A씨와 같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한 베트남 선원 22살 B씨도 선장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장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원들하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진행하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조속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선장, 선주를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 선원들은 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산재를 입거나 폭행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운임 인상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항공운수물류협회 소속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볼모로 한 대한항공의 갑질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항공화물 운임을 킬로그램당 130원에서 최대 1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6억 원에 달하는 추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캠프 대변인들의 활약입니다. 후보가 직접 나서면 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대변인들을 대신 최전방에 앞세우는 건데 이러다 보니 네거티브 공방전만 치열해지고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들은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관건선거 등 선거법 위반이 도를 넘은 데다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꿔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2, 3년 만에 4배에서 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 대변인들은 논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원 후보가 비오토피아의 특별회원이라는 문대림 후보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자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 무효됐던 우금민 전 지사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혹시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모두에게 다시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문대림 후보의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 의혹이 제기된 지난 18일 이후 열흘 동안 양측 대변인들이 발표한 성명은 무려 98건, 하루에 10건꼴로 절반은 네거티브 공세와 대응 성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의 비오토피아 의혹이 제기된 지난 25일에는 양측 대변인들이 16건을 발표해 네거티브 공방전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당선자가 제주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정통성에 있어서 상당한 흠결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양쪽 캠프 모두 상대방 대변인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연합하는 이른바 무지개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도지사 직속 제주사회혁신연합정치위원회를 만들어 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적폐 세력은 연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토목과 건설로 이득을 취해온 제주판 적폐연합부터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의 현역 의원과 정치 신예의 대결로 진행되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단지와 신제주 지역 상권이 밀집된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 3선의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하민철 후보와 사회복지 전문가 경력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25년 정도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만나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초선보다는 그래도 다선적인 어떤 의원이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성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인접한 지역 내 추진 중인 169m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는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 두 후보 모두 드림타워 내 카지노에 대해 도박 산업이 주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은 두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자.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남아있고 이걸 충분하게 민원인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화 주차장으로 이루어진다게 되면 원활하게 아마 주차 해소라든가 교통 체증도 좀 감소가 되지 않겠냐. 4년 전 지방선거에서 500여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여야 후보의 대결. 어느 선거구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당과 정의당을 지지정당으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계약 법안을 통과시킨 집권 여당과 보수 야당은 지지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보정당 소속 도지사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제주 청년 유권자 행동이 마련한 도지사 후보 합동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예산의 1% 이상을 청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모든 업무와 예산 배정에서 청년 우선 할당 시책을,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예산의 3%까지 청년 예산 책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청년 취업과 생활안정 분야에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영리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실시한 10대 교육정책 요구 질의에서 문대림, 장성철, 고은영 후보는 영어교육도시 영리대학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 찬성 의견을, 김방훈, 원희룡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보육과 돌봄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 5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권역재활병원 노조가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를 한 결과 대부분 후보들이 현재 재활병원 위탁 경영 방식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다른 공공기관 인건비와 비교해 급여 체계를 산출하는 등의 통일된 급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논에 들어가지도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있어서 가능해진 건데 일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용 드론이 3m 높이에서 벽실을 뿌립니다.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코팅을 한 벽시가
물에 뜨지 않고 논바닥에 그대로 안착합니다. 이양 재배와 달리 벽시체 뿌리는 드론 직파 재배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어 농가의 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척지척한 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 날씨에 논에 들어가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양기로 1헥타를 모내기 하면 1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그 절반이면 됩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2양을 했을 때는 6묘에서 2양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비 절감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양기는 1년에 한 번만 쓰지만 드론은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작물 생육 확인 등 여러 작물에 걸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 최대 50헥타르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개나 방부가 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한림과 대적이 19도, 고산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도 23도로 예상되고요. 구자와 성산 19도, 표선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 12도, 성판악 17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도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당분간 낮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으니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안개가 껴 있고요. 저시정특보와 운고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들어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처지를 비관해 모텔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지역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방우정청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집배원들의 초과 근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조작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집중국의 평균 배달 물량이 전국보다 300통 많은 1,300통에 이르고 집배원 평균 노동시간도 200시간 긴 2,900시간에 이른다며 집배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올레가 터키의 도보 여행길과 우정의 길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올레 11코스에서 터키의 도보 여행길인 리키아 욜루와 우정의 길 기념 행사를 열어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올레는 터키 리키아 욜루를 포함해 10개 나라 11개 트레일과 협약을 맺었고 대만 천리길 협회와 협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명에 비해 142% 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노선 이용이 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노선의 항공편이 증편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선 이용객은 123만 8천 명으로 0.3%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3월 기준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1,300호로 시장 불안정과 관련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분양가 안정을 위한 땅값 상승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